안녕하세요. 부동산 멘토링의 이춘환입니다. 어제 머니투데이에서 진행하는 머니톡 콘서트에 참가했었습니다. 제가 강연한 건 아니고요. 어제 강연은 그 미래 에셋 대우 글로벌 주식 컨설팅 팀장님께서 왜 글로벌 주식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일부를 하셨고요. 그리고 2부는 2019년 아파트 토지 대전망에 대해서 저희 오비스트 이진호 대표님께서 강연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강연을 들었는데, 물론 그 왜 글로벌 주식 투자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어쩌면 지금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4차 혁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자주 들어보시는 그 아마존닷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점점 성장하고 있고 그야말로 지금 세계를 독점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런 4차 산업혁명과 부동산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실제 삼성 반도체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계속 화랑되는 이런 그러니까 안정돼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자를 했던 사람들한테 좋은 수익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머니톡 콘서트가 마치고 저희가 이제 경제부 기자들하고 저녁 식사를 했는데요. 그 경제부 기자들은 굉장히 매일매일 기사를 송출하고 기사를 또 이제 여기저기서 찾아내고 하기 때문에 엄청 바쁩니다. 낮밤이 없는 그런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식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본인들도 뭐 아파트 값이 올랐네 내렸네 기사를 쓰지만 실제적으로 자기 본인들의 자산 관리가 무척 어렵다 이런 이제 어려움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바쁜 일상생활에 묻혀서 하루하루를 허겁지겁 살다 보면 자산 관리가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일해야 되고, 그리고 그리고 뭐 좀 움직이고 하다 보면 이제 퇴근 시간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쓰는 기사는 뭐 몇 억이 올랐네 이런 내용을 쓰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자분한테 저한테 오시라 오시면 상세하게 본인의 그 지금 재정에 맞게 서로 좀 고민을 풀어보면 좋지 않겠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침에 너무너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근을 하면 사실 하루가 어떻게 지나는지도 모르고 저녁을 맞이하게 되고 또 그 다음 날이 오고 매일매일 똑같은 날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이를 먹고 나는 그동안 뭐 했나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제 그 머니톡 콘서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만큼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이 특히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은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자금이 없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굉장한 희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 2019년 서울 수도권 알짜 분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오늘 1부로 진행을 하고요. 다음에 곧 이어서 2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은 지금 현재 9억 이상은 이제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젊거나 그동안 집장만을 못했던 분들이 대부분 9억 미만의 이제 분양을 지금 이제 그 분양의 장점을 보고 이제 당첨되고 싶어서 청약을 하고 계신데 오히려 무주택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가 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첨이 어렵다고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당첨된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나도 언젠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청약을 하게 됩니다. 지금 며칠 전에 했던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 포레자이 같은 경우에는 경기권을 기준으로 해서 가점 51점도 당첨이 됐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운이 좋으면 정말 그야말로 지역별로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9억 미만은 굉장히 경쟁률이 높고요. 그리고 9억 이상도 뭐 경쟁률이 낮은 건 아닙니다만은 자금 여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019년에 그 서울에 분양하는 대부분의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그야말로 재개발, 재건축에 의해서 분양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반 분양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쪽으로 들어오려면 그 작전을 그야말로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만 당첨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시고 이 방송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량리 롯데캐슬 스카이 L65. 네, 영어로 계속 말을 해야 되나? 지금 아파트 이름이 너무 어려워졌고요.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뭐 한양 아파트, 뭐 현대 아파트 이런 게 짧은 음절로 이루어진 아파트들이 참 친근감이 느껴지는데 아파트 이름들이 이제 막 두 줄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나마 한 줄로 이어져 있는데요. 청량리 롯데캐슬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오랫동안 분양가 측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안 나고 좀 문제가 있어서 계속 미뤄지다가 작년에 사실은 분양하려고 했던 아파트들이 올해 지금 이제 연기돼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정은 2월 말이고요. 그래서 그 청량리가 교통의 호재로 인해서 지금 아마 가장 뭐랄까요, 네. 많은 이제 그 혜택을 받는 지역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청량리 같은 경우에 1425세대를 분양하는데요. 주상복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중에 일반 분양분이 1253세대니까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가점이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60점 이상이 되어야지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아까는 이제 제가 위례 포레자이 같은 경우에 경기권에서 51점까지도 갔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지금 만점자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가점이 얼마인지 몰라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은 아파트 투유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내가 가점을 계산해 보는 한번 계산해 보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무주택 기간이 얼마이고, 부양가족이 얼마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입력을 하시면 거기에 나오게 되고요. 또 국민은행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또 청약 정보를 많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플에서 청약 정보 어플을 다운을 받으시면 휴대폰으로도 청약 정보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클릭 몇 번만 해도 정보를 많이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그 기자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겁을 먹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5억이다라고 하면 이 5억을 내가 어떻게 준비해? 라고 해서 아예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5억 전체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계약금과 중도금과 이제 잔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부분 이제 계약금과 중도금이 70%고요. 잔금이 30%다 보면 5억이란 분양가에서 내가 계약금 5천이나 1억 20%까지 이제 계약금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준비하시고 9억 미만은 중도금이 또 대출이 이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하시면 잔금 30%는 내가 입주를 못하더라도 우선 당장은 입주 못하더라도 이제 분양을 하고 입주를 할 때쯤 되면 거의 이렇게 좋은 위치들은 그야말로 더블이 돼요. 그렇게 되면 5억에 분양이 됐다고 하면 물론 청량리 롯데캐슬이 분양가가 지금 5억이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지금 제가 비율을 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30%가 이제 잔금으로 치러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전세금으로 전환해서 하면 사실 계약금 가지고 지금 3년 전에 청약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이제 이 좋은 호황 시장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지금 내 돈 안 들이고 잔금 치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예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무서워하고 겁먹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청량리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청량리의 가장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 청량리가 교통망이 GTX라든가 이런 교통망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가장 혜택을 보는 지역 중에 하나다. 그래서 청량리 하면 대표 주자가 될 것 같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또는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서초 그랑자이 무지개 아파트가 재건축되고요. 4월 예정에 있습니다. 2099세대 중에서
그나마 이제 일반 분양분이 좀 많은 지역이고요. 783세대입니다. 얼마 전에 분양했던 리더스 원 바로 옆자리에 있고요. 그리고 서초 강남역과 가깝습니다. 서초나 강남이나 송파나 강동 같은 경우에는 학군들도 좋고,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남는 게 없다. 그런 이야기들도 가끔 비춰지는데, 그러니까 청약 부적격자 난 그 리더스 원 같은 경우에도 그 2만 명이 막 이렇게 대기 수요를 보이는 것을 보면 이렇게 지금 강남 지역에 분양가만으로 지금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은 수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똘똘한 한 채를 장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초 그랑자이 같은 무지개 이제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분양가가 이제 4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내가 이제 현금을 얼마나 이렇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분양해서 또 이렇게 잔금을 치르면서 보면 주변 시세하고는 당연히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가 상당히 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남에 지금 이제 분양을 준비하는 많은 단지들이 있어요. 지금 분양을 오래 하고 있는 단지들도 있지만 관리 처분을 피해서 이제 준비하는 단지들이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냐면 이제 분양가가 이제 허그에서 이제 그 분양가 책정이 너희들 너무 높아 하지 마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후분양하면 어떠냐? 후분양하면 조합에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이런 말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후분양을 하면 또 엄청난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하겠죠. 하지만 그만한 입지가 없기 때문에 또 그것들이 분양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강남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분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네, 개나리 4차 역삼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499세대 중에서 193세대가 이제 일반 분양하고 있습니다. 세대부는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그 교통의 요충지에 입지하고 있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예전에 도곡 렉슬 그 옆에 진달래나 지금 개나리나 이런 아파트들이 다 이제 재건축이 돼서 옛날에 있었던 그 이름이 다 없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4월 지금 현재 예정 중에 있습니다. 삼성동 상하 2차 재건축이 이제 5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 분양 수는 679세대고요. 그 중에 일반 분양이 115세대예요. 7호선 청담역하고 아주 근접해 바로 초역세권이고요. 삼성동 상하 2차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동 GBC 그 호재와 맞물려서 아주 가까운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지금 청약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지금 들어가고 싶어하는 단지 중에 대표적인 단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서초 그랑자이, 그다음에 삼성동 상하 이런 단지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데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것이 삼성동 상하 2차 재건축입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개포 4단지도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만은 이제 강남의 아파트라 하더라도 교통 입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개별 호재가 있느냐,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이렇게 이제 업무단지가 가까이 있느냐, 그리고 이제 서울 전체에서 가장 교통 입지로 최고를 꼽자면 앞으로 미래의 교통 입지의 최고를 꼽자면 삼성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업무단지가 몰려있고 그 업무단지도 연봉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동 상하 2차 재건축 아파트는 정말 그 중에 올해 분양하는 중에서도 강남 중에서도 거의 으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의도 MBC 자리에 그 주상복합이 이제 5월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여기가 지금
49층으로 4개 동으로 1397세대 주거시설하고 상업시설로 이제 분양을 할 건데요. 지금 오피스하고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고요. 전체 오피스하고 아파트 합친 것이 1397세대고요. 그 중에 아파트만 454세대가 분양을 합니다. 사실 여의도 쪽에서 아파트가 제대로 분양된 적이 없어가지고요. 많이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지금 보면 사실 제가 여의도에 가보면요. 오피스들이 많고요. 오피스텔도 많은데, 기존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성냥갑처럼 서 있기 때문에 전망이 막 좋거나 그렇진 않은데요. 이제 높은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한강 조망이 나오고 탁 트인 그 뷰를 갖기 때문에 메리어트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정말 이런 데 정말 살고 싶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MBC 주상복합이 만약에 분양이 돼서 입주를 하게 되면 MBC 여의도 전체가 업무지구로 다 꽉 차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은 직장도 가깝고 그다음에 새로 지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함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외국에 그야말로 맨하탄에 있는 빌딩 같은 느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거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강남만큼 관심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자료를 찾아보시고 청약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포 4단지는 이제 6월 예정이고요. 3,343세대 중에서 281세대를 일반 분양하기 때문에 일반 분양분이 많지 않습니다. 개포 지역이 지금 2단지 블레스티지가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고요. 8월에 이제 DH 아널즈가 입주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포 4단지가 이제 분양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1단지가 아직 이주를 다 마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분양이 좀 늦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개포 전체 지역에서 가장 대장주로 볼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개포 지역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이 있을 거라 예상되는 단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개포 8단지와 개포 4단지 그리고 개포 1단지 대단지죠. 대단지가 형성이 되다 보면 커뮤니티나 뭐 이런 시설들이 우수해요. 그리고 이 지금 개포 지역이 산과 녹지가 풍부하고요. 강남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유일한 것 같습니다. 녹지가 풍부하고 그다음에 뭐 교육이 대치동이 아주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날씨 좋은 날은 그냥 걸어서 가도 좋을 정도로 가까운 위치에 있고, 물론 지금 뭐 지하철이 좀 멀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대단지를 형성이 되면 앞단지하고 뒷동 같은 경우에는 앞동과 뒷동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안해야 되고요. 주변에 경기여고나 여러 개포고등학교나 학군들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소득 수준이 높은 분들이 이사들을 오시게 되기 때문에 학군들이 더 안정된 형태를 만들어 갈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반 분양분이 많지 않고, 또한 여기도 이제 분양가가 있어서 대출이 어려울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앞으로 아이들 교육도 좀 시키고 강남에 분양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한번 감안을 해보시고 검토를 해보시고 청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길 3구요. 이제 거기 신길 뉴타운이 거의 다 이제 분양이 다 끝나고 이제 완성이 돼가고 있는데요. 신길 3구역 같은 경우에 7월 예정되어 있고요. 지하철역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길 뉴타운이 이제 여러 7호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림경전철도 지금 착공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전체 799세대 중에서 366세대를 분양 중에 있으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출도 가능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감안하셔서 이제 7월이니까 7월이 분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안하셔서 서울의 서쪽 지역에 이제 청약을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 지금 분양하는 많은 아파트들이 대부분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그러다 보니 일반 분양분이 많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다음에 설명할 것은 지금 위례 북위례에 분양할 분인데, 북위례분은 이제 모두가 분양분이기 때문에 내가 가점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입지도 한번 보시고 청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위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위례 분양 일정을 이제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위례가 얼마 전에 지금 위례 포레자이를 분양했는데요. 전용이 이제 95에서 132일이었기 때문에 다 중대형이었고, 그리고 3.3 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1,82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2021년에 이제 5월 입주 예정인데, 6만 명 정도, 몰렸습니다. 예, 청약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치는 지금 현재 북위례 중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50%를 추첨제로 하고요. 그리고 추첨제의 75%를 무주택자한테 우선권이 있었기 때문에 무주택자분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청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권에서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점 51점도 당첨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행운인데, 사실 위례는 우리가 지금 평균 가점이 이제 60점을 사실은 넘어야 해요. 넘어야 하고, 여기는 이제 중대형 평형수였고요. 지금 이제 지도에서 보면 분양 예정 달이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이 현대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 이번 3월에 지금 분양할 예정이고요. 1078가구를 지금 분양할 예정입니다. 위례 지금 아파트가 좋은 가격대는 평균 3,100만 원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가격으로 분양을 받아서 보유를 하면 입주할 때 많은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옆에 옆 단지들 우미건설에서 921가구를 분양할 예정이고요. 이제 분양 예정 달이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중흥건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룡건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북위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입주 조건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위례 신사선이 이제 뭐 타당성 검토도 끝나고 이제 삽을 떠야 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트램도 계속 하겠다라고는 발표가 돼서 위례에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례 신사선이 다 완성이 되고 뭐 트램까지 되면 더 좋겠죠. 근데 위례 신사선이라도 이제 완성이 되면 실제적으로 여기 지금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수익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 신도시들은 공원이나 학교나 뭐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기반이 이제 계획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주하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북위례의 분양가가 예전에 이제 분양했던 것보다는 당연히 높죠. 여러 가지 건축 상황이나 우리가 이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분양가도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건데요. 기존에 있는 아파트 주변 시세와 비교만 하더라도 상당히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례 신도시에 이번 3월에 하는 현대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평형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평형이 다양하면 이제 그러니까 대출 부분도 좀 자유롭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례는 많은 분들이 이걸 위례를 해야 돼 말아야 돼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물론 본인들의 개인적으로 내가 이제 거기서 출퇴근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 거지만, 위례 같은 경우에 지금 전매 제한 8년입니다. 8년. 왜냐하면 이제 분양가가 낮기 때문에 8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례 포레자이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린 걸 보면 시세 차익이 확실하다. 그리고 내가 이제 청약을 했는데 1층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 고민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걸 보면 1층도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런 청약 기회가 당첨될 확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버리지 마시고 잘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파트 청약이 지금 이제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이 대부분이고요. 근데 위례라든가 이제 지금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광명, 철산, 7단지라든가 지금 이제 뭐 더 추가적으로 분양하는 소식을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아파트 가격들을 보면 뭐 광명, 그다음에 안양, 구도심, 네, 이런 곳들이 상당히 많이 가격이 올랐는데 그게 결국에는 미래 가치의 반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의 안양이 아니고요, 예전의 광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전의 은평이 아니에요. 서울도 거의 재정비하는 재개발 재건축은 제가 그냥 농담으로 금밭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만큼 노른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에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 아파트 투유 사이트 이용하시고요. 그다음에 국민은행 사이트도 이용하시고 그리고 많은 정보. 현재 현대 힐스테이트에서 짓고 있는 위례 같은 경우에 가면 이제 그 건설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청약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파트 투유 사이트 이용하셔서 한번 쭉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부적격자로 되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외국에 거주하시면서 지금 청약 준비하고 계신 분들 지금 청약 조건이 많이 까다로워졌어요. 그래서 제 고객 중에서 이제 외국에 거주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1년 동안 나가 계시면서 이번에 청약을 하셨는데 조건이 1년에 계속 그 외국에 상주하면서 청약하면 안 되고요. 그게 이제 출장 처리가 돼서 한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검토를 하셔서 청약하시길 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냥 1년 후에 들어오셔서 청약하시는 게 마음도 편하시고 그리고 지금 서울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엔 계속 분양 일정이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오늘 다 못해드렸던 이제 수도권 지역의 청약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좋은 소식 있길 바라고요. 차근차근 준비하고 청약 부분도 너무 겁먹지 마세요. 네, 또 당첨이 되시면 우리 오비스트로 연락도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오비스트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밴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밴드 가입하시면 좋겠고 저희가 진행하는 세미나도 많은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비스트의 이춘남 본부장이었습니다.